선생님 듣기 역시 오늘 방향에 대해서 이게 본명이에요. 방향의 본명이에요. 남방이라고 안 해요. 북방이라고도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북방, 남방 이렇게 쓰지, 이게 학설적으로 이게 진리로 얘기하면은 북극, 남극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침반을 닦았다 보면 북극, 남극으로 이게 침이 있죠. 침이 이렇게 놀아요. 북극, 남극을 해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래 있는 것들은 이 지자기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요 적도에는 요 공인데 적도에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인도양 적도에 가서는 나침반 갖다 놓으면 방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배하는 데는 항해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별도의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방향 잡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으로만 이게 신이 노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작품인데, 왜 이렇게 양쪽에 극장 썼느냐, 이게 4차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차원 세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거 말로 네가 해봐라. 4차원, 뭘 4차원을 얘기해?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고, 또 점, 수직, 수평. 그 수직, 수평, 이게 공간, 시공, 시공, 공간. 이 공간을 시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남북으로는 이것이 방이랑 방자를 써가지고 방자 쓰는 거는 모방자인데 등급을 못한다는 얘기야. 요거는 그대로 해가 뭐가 좋다 이렇게 보는데, 북극과 남북만은 이렇게 못 돌아요. 요거는 이렇게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 이제 극장 끝이에요. 여기 그건 실제로는 남극하면 남극 북쪽 끝이란 말도 되지만 사실은 적도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칠경전에서는 이거를 우리 철학에서는 동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은 이 동쪽을 갖다가 생기지방이라 이게 생기. 모든 것이 자꾸 일어나는 해가 자꾸 뜨고 별이 뜨고 뭔가 뜨는 거예요. 자꾸 생기는, 자꾸 새롭게 생기는 생기지방. 서쪽을 갖다가, 서쪽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이거는 안락지방이라 그래요. 그래 이 서방 가는 말은 자기 남편을 우리 동방에서는 입장 사람인데 서방이라 해요. 왜 서방이라 그러냐면 백을 넘어가야만 남편하고 만나가야 금방에 한다. 이 소리가 서방님 이래요. 하루 전도록 설치고 서로 뻘뻘해졌다는 밤에 이렇게 모두 만났잖아. 이게 서방. 그래서
보면서는 부처님 광명을 놓을 때 보면은 뭐 반드시 남극이나 북극으로 놓는 게 법이 없어.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중심방위가 이 수직방위는 극이 되기 때문에 극방위는 끝이라 모든 것이 뭐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가 끝나요. 그대로. 그래서 공방을 있잖아요. 생기지방일 때 부처님이 바로 이 광명을 공방으로만 놓는 거는 그리고 임금이 나라의 임금이 집을 지고 앉을 때 반드시 악량은 남방으로 했지만 사실 그게 남방으로 가고 있지만 그 동방을 향하는 이유. 동쪽을 이렇게 향해서 앉아야 되는데 동방을 안 하고 남방을 해서 앉아야 돼.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쪽에는 뭐든지 일어난다는 뜻인데 동방에서 빛을 놔가지고 남방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방에서는 안락해가지고 저쪽에 북방에 가서는 멸망,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안양국이라 해서 영원히 돌아가서 편안한 것. 쉽게 말하면 우리 동방상승 간다 하는 것도 그거 하면 죽음의 골짜기다. 이 소리를 그렇게 말을 해요. 안양. 서방은 안양국이라고 하고 북쪽은 영안각이라고 영원히 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동쪽으로 광명을 나가지고 동방에 여러 가지 그뭐 부처님 세계를 보이고 서남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부처님이 광명을 나서 비춰가지고 한 경이 있어. 그 경만은 아미타경이에요. 여기서 10만원 국토박제에 있는 아미타북을 부처님이 광명으로 비춰가지고 우리들한테 극락세계를 보여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아미타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네도 예를 들어서 무슨 희망사항이 있었을 때는 특히 병이 몸에 나가지고 병이 낫기로 다를 때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라는 건 공자님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래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병은 이상한 게 있어요. 아침엔 좀 나아요. 그나저나 때는 서서히 몸이 부서서 죽고 나빠져. 되게 나빠져. 대처를 잘하고. 그래서 첫째 동방으로 했다 하는 건 만물이 만법이 동방에서 동은 생긴단 말이기 때문에 생이지방이라 모든 게 생기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와서 11월 강명을 보여줬다. 그 얘기. 여기에 18,000이라는 얘기가 이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꼭 18,000, 이 18인데 그러면 이 18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자네가 나를 보고 내 생각하는 게 이거 18개라. 눈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안과 밖 중간에 나를 보고 생기는 내 모습이 나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그래서 반드시 안과 밖과 중간 이것이 3인데 3 곱하기 6이라 아니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 여기 있지만 소리는 바깥에 듣고 네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인은 감각도 한 가지 또 28이고 네가 뭐 생각하는 거 뭔잖아. 글자 딱 보는 순간 글자는 저기에 있는데 네가 눈으로 보고 네 의식이 작동하는 거 그게 18개야.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배워준 것도 18개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전부 환상이야. 결국 이거 환상이야. 그래서 재불세계도 유효하고 공하라 이래놨어. 전부 18개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18이란 말, 18,000이라고 했던 어쨌든 말에 18이란 말 쓰는 이유는 그래요. 18개에서 모든 인간의 사명과 망상이 환상은 18개에서 생기기 때문에. 회장님 오늘 보시기에 영가 한참 안 보이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런다. 윤 회장님. 에이, 요새 나이가 자꾸 드니까 밤새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괜히 자꾸.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래 물은 사람은 있어. 우리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무죄 부천 넣기 숫자가 많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공산주의자고 우리 민주주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 재미있게 꺼내지. 공산주의자들은 꼭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독주다. 오직 자기 혼자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무슨 독재자의 본성이 유일신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지금 보라. 지금 중동의 전쟁이 바로 실제로 마음에들은 그런 소리 한 일이 없어. 마음에들 갖다가 유일신을 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부끄럽니다. 나중에 되거든. 그런데 이 우리 불교만은 민주주의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누가 뭐 좀 월등하거나 열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민주주의 대통령제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 돈 보면은 누가 뭐, 그 돈에 누가 있는 거 알아? 응? 미국 돈 봤어? 못 봤어? 그 워싱턴이라. 그 워싱턴이란 말이 이 지구촌에 나와서 대보살이거든요.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불법의 그 근본 사상을 심어놓은 이 워싱턴. 워싱턴 이전에는 전국 어느 나라든지 그 군주가 있고 군주 독재 치하에 어떤 1인 치하로 되어 있지. 워싱턴이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나서 전 세계가 지금 1인 독재주의자 임금들을 갖다 뒷방으로 모셔놓고 밖에 총리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이렇게 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가봐라. 대통령 청와대 가면 대통령 자리가 둘이냐 서냐 내가 이름 모르. 자네들은 대통령 자리 둘이냐 서냐고. 그렇지만은 누구든지가 앉아면 돼. 부처라고 하는 성불이라는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가 앉으면 부처라거나. 그렇게 그 누가 가서 부처 이름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걸 봐라. 박 대통령, 뭐 대통령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무서운 지금 나쁜 사상이 지금 새로 싹트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말이야. 자네들 잘 알았다가 잘 피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엔에서 인정을 한 대한민국이라는 글꼴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 없어.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올림픽을 믿겠어. 그런데 문재인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상한 나와요 말이지. 심지어 아니 영옥 선생 너 선생이라 할게. 너 천재라. 너 그러면 되나? 이승만 대통령 그게 머리에 그 묘에다가 말똥 낳는다 이 소리 때문에 난 못 듣다가는 묘를 파란 일서가 하고 너 그래도 학자냐 너. 유엔에 가보라 그러. 실제로 국호라는 것이 그게 유엔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했나? 자기 조사해봐라 있나? 그 말은 이북이라는 저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북 즉 북한 저 나라가 국호가 있나 없나 한번 가보라고. 소련에서 소련과 중국에서 그 인정하는 북한이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유엔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러나 유엔은 인정 안 했거나 말거나 소련과 중국이 인정을 하니까 뭘 했느냐 하면 거기 유엔에 그냥 가입된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대사관이가 있었어. 그 이 얘기를 왜 이거 하느냐 하면은 자네가 물은 말 중에 그 맞는 말이거든. 어째서 부처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느냐면 대통령 자리는 하나지만 성불이라는 그 부처님 자리는 하나지만은
누구든지 가서 대통령 결선으로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 이름이 많아요. 그 말이 맞잖아. 그런데 그렇게 많으면은 이상하네요. 부처가 그렇게 많으면 나중에 보면 지금 우주에 꽉 차서 어떡하요? 그 원래 꽉 차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를 부처님이 뭔가 끼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수천만 개의 등불을 여기서 자네는 전등불, 나는 속불, 저게 반딧불, 무슨 불 해가지고 여기 불이 뭐 수천 개의 등불을 켜놨는데 방 안에 불이 환할 거 아니라 환한 밝은 광명 속에서 등불을 찾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못 찾아요. 아주 그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자네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나 세상 나무를 보지 보는 우리가 보는 시각 이 자체에는 믿고 곱고 물이다 산이다 하는 게 없어. 그냥 보는 거 드러내서 환하게 드러내요. 의복배 없어. 밝게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없어. 그거대로 수천만 개의 등이 있어도 방 안에 공간에 환한 거는 역시 그 안에서는 등불을 못 찾는데요. 그래서 수천만 부처님의 이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어느 부처님 어디에 있는가 자네 찾으려고 저거 안 봐도 돼요. 거기이기 때문에 수천만 개 등불 속에서 그 등불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는다. 그 광명장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전부 공화가 되고 동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라 둘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말하자면 하나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의문은 제가 잘 물었고 반드시 내 있을 때 이런 거는 자꾸 물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요 정도면은 정확하게 대답이 되지. 네. 대답이 되잖아. 예를 들면은 수천만 개 강이 있단 말이야. 우리 지구촌에 수천만의 강물들이 저게 바다로 들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양반이 민원을 받는데 기독교인한테 받던가 봐. 그때 설날이 가까우고 이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답답한 게 그 신랑 되는 나를 좀 아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옛날 유교니까 그 시기는 유교고 저는 무교고 마누라는 기독교라. 그래 이 갈등 때문에 왔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름으로써 그 민들이한테 마침 요의 초랑 여사라기 때문에 우리 집 문만 열면 딱 여기 바다가 보여요. 그 사람 바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문재인의 유물이다. 내가 여기 19살에 왔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막 해가지고 바다 못 본 역사가 없어. 그것처럼 아주 재수가 좋은 물이 하나 있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로 선물이라. 그래서 네가 적정산면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열반으로 바로 바뀌다. 그래서 사마타를 하면서 사마타는 적관이라. 고요하게 공간에서 바로 선물로 열반으로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주 빨리 성불하는 것도 있을 게 골치 아니면 조심해야 돼. 뭐 골치 아프게 보상 받고 이거 할 것도 없지만 적정산면에 가서 보면 열반으로 싹 아주 그런 그런 것도 있대. 그럼 이거 좀 바다 가봐라. 바다는 막 쏟아지는 빗방울도 있는데 그거 다 바로 바다에 있는데 뭐 하려고 미시시가 안 보는 그게 미키로냐 참 몇백 킬로지 그게. 그거 뭔가 대륙을 그야말로 미시시피 강물이 제일 길이 왜 이게 대륙 절반을 지금 돌고 있어. 근데 그 문화 강문화에서 재미나는 게 그리스 에집트 지금 저 문화거든. 그래서 강물의 역사만 알아도 그 많은 역사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름도 없어지는데 지금 여기 부산 사람은 좀 알아놔야 되고 여기 부산에 시에 근무하는
국가장들은 나한테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 하단이란 말 몰라요. 하단이란 말 저 몸집 밑에는 이렇게 쓰는 걸 내가 봤거든. 하단. 아래 끝이 어디야? 꼼꼼이라? 이런 말이 어디 있나? 어? 이거 나는 시상에 아니 굳이 그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그 공직자들 공무원 저자식들 내비두고 일반 머리 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 선생님들은 적어도 이게 하단이 뭐를 물하자 하단이란 말을 쓸 줄 알아야 될 거라. 어? 물이 끝이 어째서 끝이 이게 합자가 붙으면 끝이 되느냐면 첫째는 개울 쫙 산줄을 쫓겨나는 개가 모이면 천이 되잖아. 천이 모이면 강이 되지. 해라. 이 5차원을 거쳐야 바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물로서 끝났다 이 소리예요. 물로서 생명이 끝났다 이래서 하단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잠깐 하다 뭐 있었는데 아래 한자 그 끝단절 따서 내가 보는 기절 초풍해버렸어. 이렇게 무식한 세상에 내가 와서 뭘 이 문자를 쓰고 있냐 싶은 게 선생님 맞잖아. 아들한테 초등한테 물 순서 같이 줬어야 되잖아. 물 크기 순서는 처음에 겨울 절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해. 그래 하다. 중국에 가면 항학하는 게 한자가 물한 짜라지게.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밑에 한자가 붙으면은 그건 왜 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한 방울도 일반 물은 안 받아들여. 바다가 반드시 정환해서 받아들여. 거기서 밀었다 땡겼다 해가지고 정환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여. 그래서 더러운 거는 한 개도 안 받아들여. 끄트머리 하나도 없애 받아들여. 그래서 자네가 물은 부천한 바다와 같아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 모습을 구별할 수 없고, 이거 물방울 아니라도 바다가 그래. 이 사람은 강이 낙동강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 가서 못 찾아요. 그래 내가 그 기독교 종교가 싸움을 하는 그 부자를 집안을 만져놓고 그 부자간하고 그 어머니의 민을하고 앉혀놓은 게 그랬어. 근데 민을아, 나하고 태평양 바다까지 갈 건 없고 우리 부산 앞바다 들어가자. 거기 가서 네 낙동강물을 찾아갈 수 있고, 어? 중국에서는 한라강을 찾을 수 있고, 저 청천강, 우리나라의 5대강은 그 안에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더라. 거질러 거치면 종교까지 싸우질 않아. 어디 가서 보니 얘기할 줄 알아. 저 아란이나 벽지불이 상당한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높은 데 가가지고 이 세상의 열을 다 꺾고 다시 생로병사에 남는데요. 그런데 그걸 사장이라게 인정사정에는 안 걸리는 게 아란과 벽지불까지 되는데 니나 남해로 19세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엉당만 안 하는데 이장에 이치에 걸려가지고 나는 설립비나 저 국제적 생명을 다 알아요. 설명을 해요. 물리로 풀어요. 지금 이 휴대폰 보고 지금 내 어젯밤에 무슨 뿡뿡을 설명 풀 수 있어. 이 사람 꿈을 꿨어 어젯밤에. 이치에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저 행원이 보고 저거 응? 너 어쨌든 뭐든 죽으려고 해야 돼. 살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는 그 언어 속에 영생이 들어있어. 죽으려면 죽을 수 없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 그게 그런 이의가 있어. 그런 이치가 있다고.
그걸 해본으로 삼아. 어디 누가 이쁜 사람이 뭐 조금 음식 사줄게 해가지고 그거 가시니라고 아주 이러면 진짜로 내가 이걸 때리니까 나하고 호텔 할망에 가자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는 고려로부터 현명한 도가 있었는데 풍류도라 했는데 혹시 불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 풍류도. 자는 풍류객이기 때문에 풍류를 가는 거는 자네 아다시피 그 우리 고대 고전 가락이거든. 그 고전 가락은 어떤 게냐 하면은 혹시 너 엄마가 네가 뭔지 참 한 번만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랬을 때 엄마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뭐라 하겠는가 한번 상상해봐. 이 말을 뭔 말을 잘 못 만들어내는 어깨치밀어도 이렇게 치밀어 낳는데 이강산에 자식 낳네 하고 막 그거는 풍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문법이나 무슨 가락의 리듬이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일체 모든 중생이 새도 있잖아. 새도 말이 봄에 있잖아. 한참 생산기가 되면 있잖아. 발전기가 되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일반 이러는 거 봤지? 새도 그래. 그걸 품이라고 해요. 이 품이란 말, 이거 자네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란 말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바람풍, 여기 이자는 자네 어디 팔기 전에 이게 풍자래요. 옷 입성이 바람풍자로 돼 있거든요. 점은 이만치 들고 이래가지고 바람을 또 내줄 때 있어요. 점. 그런데 그 안에다가 버러지 축제가 딱 들어가 있어. 왜? 버러지는 융동작용을 해요. 사람으로 딱 군대면 이게 아니고 태권도는 그래 이게 아니고 버러지는 금실 이거지. 그야말로 파가처럼 분비 솔직히가 솔직히가 때 탁탁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리듬 이 소리라. 인간의 일체 종생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리듬을 품이라 해요. 그 리듬의 흐름을 풍류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뭐 이렇게 노래 배운다고 꽉짝 뮤직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인성을 배내는 거예요. 하나의 돈 벌기 위해서, 작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득도 다니고 사람 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술은 무아 실현의 행위 철학이거든. 무아. 지금 내가 없어진 걸 한번 상상해봐. 어떻겠는가. 지금 내가 있음으로 얼마나 괴로운 것도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 그래도 우리 소녀는 내가 이뻐하는 중 하나가 상당히 자기가 없는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 내가 볼 때. 너도 좀 그렇고. 너도 네가 이게 고집이 좀 있으면 너도 까불고 가르치면 서울에 탤런트 되려고 이상한 짓 했을 거고. 이상한 놈 찾아뵈는 게 육수이 나가잖아.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이 모든 예술의 기본이란 말을 하거든. 춤이든 뭐든 예술은 다 그래. 그런데 글 쓰는 것도 그래.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조직화됐느냐. 돈 벌기 위해서. 조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좀 받을 수 없잖아. 이게 돈하고 관계되면 안 되는데 이게 풍류라는 거는 그러면 부처님 법하고 관계된 자네가 물었는데 거기 부처님 법에서 자네가 보면 부처님 절에 가면은 바라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춤이 여기서 말하는 풍류다. 바라춤 저런 거 맞는가 보래. 풍 날려같이
그 바람 춤추는 모습이 법사 안에 버러지 같아요. 자, 버러지 이렇게 할 때 버러지 춤추는 것 같아요. 그 몸도 윤정도 말하고 저렇게 해야 발레하는 아들면 칙칙하고 이런 게 각이 없잖아. 네. 그래서 부처님 법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처님도 이거를 권했나 안 했나 그거는 권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래도 부처님 주위에는 음악가 무용수들이 꽉 찼어. 그걸 건달바라 해놨어. 건달바 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금 건달바 하고 요새 말이지 소프라노 하는 그런 아금 건달바가 있고 미연 건달바 요새 자네들 유행가 부르는 우리 무슨 우리 뭐 요새 유행가 부르는 있잖아 요 이름 있는 그런 종류 아금 건달바 그거는 악을 음악을 제조하는 사람 경연에 다 있어. 작곡가가 있고 그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더 전문적으로 소프라노 같은 거 이제 지금 저쪽에 서양에 가면 그걸 주로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동양 걸 좀 서로 가미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내가 유감스러워. 동양에는 이 풍류가 있어가지고 풍류는 이제 버러지 춤자는 거로 자연스러움이 있어. 리듬이 있어. 리듬이 있는데 서양에 하는 것들은 보면은 너무 딱딱하고 각해지고 그래도 또 우스운 게 뭐냐면은 보사님 생각해봐. 아니 노래 부르면 좋잖아. 그런데 노래 부르는 놈이 기절은 숨 넘어가는 소리하고 이러네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자네가 묻는 대답은 풍류는 부처님하고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달아놨어. 아금 건달방, 미음 건달방, 일반 건달방 이래가지고 종류가 5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그 왕들도 다 있고 왕덕하면 요새 말하면 가수왕 하는 이런 것도 되지만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아금 건달방 하면은 우리 그 베토벤 같은 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로한 게 아니거든. 음악은 절대로 기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로 음악을 하니까 다 싫대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음성으로 한다고. 그 음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 이게 아니라 그 본래 음악가 하는 음은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면 호, 허음을 동시에 다 써야 돼요. 악기가 처음에 나온 것이 전부 아코디언 같은 거 이래 보면 바람을 넣었다 뺐다 이러지. 넣었다 뺐다 할 때 리듬이 다르고 이게 검은 것도 이래 보면 미는 소리 다르고 떼미는 소리 다르고 이것이 허범, 호음 소리다. 허범, 호음은 악기로 다 만들어놨어. 그래 우리가 처음부터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기 뭐냐면은 적어도 엄마 할 때는 엄마 이래야 돼. 허범을 써야 돼. 그래야만이 아들이 따뜻하고 가정을 직접 안 나가고 부모에게 본수. 아버지, 어머니. 호흡과 흥을 이걸 지금 안 쓰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호흡을 가지고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배타적인 건 아니다.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 인류의 불행을 좀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생긴 거는 입 맞추는 게인데 입 맞추는 거. 입 맞출 때 저놈들은 헐떡거리기 두 놈의 숨을 갖다 양놈은 두 놈의 숨을 먹었다 토했다 하는 거 이걸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성문화의 그게 불행이야. 그러지 말고 진정한 음악의 기본이 뭐냐? 허범과 호음인데
허브만 쓰는 민족이 있고 호흡만 쓰는 민족이 있어. 호란 거는 우리말로 토하는 게 있고 허브는 앙으로 토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어느 토족에 가면은 나시 선생님 그 동네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 가만히 섰을 때 꼼짝을 못하겠더래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주고받는 대화를 분명히 하는데 얼마나 적막한지 보면 좀 소름이 끼쳐요. 그건 전부 허범을 하더라고요. 허범을 하는데 소리 껴끼 지내고 먼저 소리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적막 속에서 믿음이 그 인간의 그 화음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서 올랐다. 나는 평균적으로 호흡만 써주고 호흡만 써주고 하지 말고 호흡과 허범을 잘 공화해서 이게 동명을 같이 공화를 이룰 수 있으면은 이 얼마나 인류가 더 좋았겠는가 그 얘기라. 그래서 자네가 물은 통류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칠게. 하나 더 있어 물을게. 최대한 나사를 많이 물어요. 내가 못한다. 너 저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저 빛 몰라요. 저 빛이 그 전기불 못 보고 그 소리 누가 못해요. 어째서 밝으냐면 대답 못해요. 그건 못해요. 소리라는 거는 첫째 색이라는 말도 그거 몰라요. 색은 너들 빨갛고 노란 이 색깔로만 가지고 그랬는데 색은 몰라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색이라 그러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색이라 해 쉽게 말하면 그게 84,000종이 되거든. 84,000종의 이 원소를 색이라 하는데 색을 전적으로 보려면 네가 하늘 보면 돼요. 하늘이 그렇게 파랗지. 이 눈에는 파랗잖아. 원래 검어요. 청록색이라. 그래서 곤마보라 이래서 곤마라는 게 뭐냐 본색이지. 본색에 검은 빛이 비치는 게 그게 본색이라. 그걸 우리는 색이라 해요. 그런데 색이 뭐냐 우리 하늘이고 공간이고 허공은 분명히 보이지 너한테 이게 색이라. 본래는 허공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째 그러냐 허공이 돌면서 이 손을 이래만 네가 봐라 전방 끝 하나로 보이지. 불을 돌리면 동그랗게 공이 될 수 없는 동그랗게 너한테 보이잖아. 이걸 색이라 해요. 그것이 돌면서 동하면서 색이 동하면서 소리가 돼요. 색, 성. 소리가 또 모여가지고 소리들이 막 이것이 융화가 돼가지고 향기가 돼요. 무슨 온갖 향기가 돼요. 향기가 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향기를 내는 향기에서 하나 우리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넘어가요. 꼭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거든. 지금 나도 집에 가면은 시골에서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더덕을 마시면 하거든. 심사에 자네는 아무리 산골에 살지 그런데 여기 미랑기는 대단한 이런 총구석이 아니라 저는 남이라지 보험 녹두산 쪽에 문경 세대 쪽에 살아야 그래도 그뭐 산골에 살게 안 그러면 오대 살고 살아. 저요. 그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거든. 산골짜기 저 먼데 몇백 메다 밖에 더덕 한 개만 있어도 온 골짜기가 향내가 나요. 우리 집에 가면 수백 개 숨어나는데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그 이치가 안 했냐면 대답 못해. 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모르겠어요. 색이 움직여서 성이 응축돼서 향이 되고 응축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산에 가면 이 골짜기도 있잖아. 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청명한 바람이 이것이 꼭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야 여기서 향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깊은 산중에 가면은 깊은 산속에 있는 모든 식물은 향기가 있는데 들에 갖다 심으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거는 온 인류에 무슨 지가 박사학위 뭐 1000만 개 갖다 붙여도 한 개도 이런 얘기를 상상도 못해요. 향물은 몰라요. 향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 그거 여기 사람이 풀 뜯다가 여기까지 만들면 되는데 이태리가 뭐 공양이고 독일 플라스 있고 이 지랄이에요. 나무 생명에 맞고 있는 숨어있는 향을 뽑아다 그걸 향이라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사란사형이요. 사란사형이라는 게 그 향기 중에 제일 중에 난초향이라고 이러지만은 그 깊은 산속에 난초가 그 묘한 향기를 내는 건 왜냐하면 깊은 산속에 골짜기 울림이 있잖아. 바람 소리 울림 너 들어봤나? 산속에 가면 바람 부는 소리가 그 참 미묘하다 사실은. 그 아수라 가루라 긴 나라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그 나는데 그 소리가 또 난초라는 게 아시다시피 난초 잎은 또 이래 생기네. 왜? 바람을 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파장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공간에 스며 있는 향기를 집중해요. 한렵수 넓다가 게 별로 향기가 없고 서양의 난이 하나도 향이 없는 게 잎이 넓어서 그래요. 그래도 여자도 허리 빼빼해야 어디가 인기가 있대. 벌써 대통령이 일어났다가 지 마음, 지 신랑도 안 되나 봐요. 아 괜찮아. 자, 이 향이 모여가지고 맛을 내요. 온갖 맛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어떤 향이 축적돼서 맛을 내요. 또 네가 내는 시다 쓰다 촉감, 뭐 아주머니 촉감이지 느낌. 촉이라 하는 거는 맛이 쌓여야 촉이래요. 촉. 이 촉감이 너한테 적적돼야만 암이 돼. 암. 지. 암. 네가 여러 가지 뭐 이상 그 엄마다 아버지다 이렇게 아는 게 파도파도 나는 게 이 5단계 거쳐서 와요. 색, 성, 향, 미, 촉.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색깔 먼저 총 천색 신나서 다 보이잖아. 그래? 그 음성까지 다 보이지? 어? 자네는 알아. 풍류. 왜 풍류라고 하냐면 바람을 이게 안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다. 허공이 흔들리면 바람을 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풍류라고 해요. 특히 노래는 더 그래요. 뭔가